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또 2.5% 급락, 이틀 연속 하락, 버블 붕괴 조짐.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2.5% 급락한 90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일에도 엔비디아는 2.57% 급락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와 관련해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피스커 상장 폐지에도 니콜라 이틀 연속 폭등, 1달러 근접.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주가가 장기간 1달러 미만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뉴욕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또 다른 스타트업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니콜라는 이틀 연속 폭등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간다, JP모건 대선 앞둔 바이든의 악재.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JP모건이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가운데 한 곳인 러시아가 감산에 나선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올 연말로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외국인들이 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8만 전자, 20만 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실질적으로 좀 밀렸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미국 시장 사흘 연속 조정을 보이다가 어제는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종목 상승수가 좀 많아지는 거죠. 확산되고 있다.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좀 눈에 띈 하루였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어제도 2.5% 좀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미국 시장 오늘도 따라갈까요?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건 다우였습니다. 1.2%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사실 뚜렷한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오후 들어서부터 이 투자 심리가 호전되기 시작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해냈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먼저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기준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중국의 산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2%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의 공업 기업들의 올해 1월에서 2월 정도의 수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다만 11월에는 29.5% 그리고 12월에는 16.8%였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공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 경제 회복세가 탄력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게 됐는데요. 앞서 발표됐던 올해 1월에서 2월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모두 다 예상치를 좀 웃돌았기 때문에 일부 지표가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해외 수요 증가와 또 중국 정부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좀 커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부동산 침체 그리고 수요 둔화의 우려에 따라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전히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 이른바 RRR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지표들도 이어서 나오는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상황 또한 PCE 지수를 좀 주시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원유와 또 휘발유 재고가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가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마감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기사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있었던 엔화 관련된 기사인데요. N falls to lowest again dollar since 1990. 엔화 약세가 지속되게 되면서 이 N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N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서 151.97엔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른바 버블 경제 시절이었던 1990년 7월 이후에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BOJ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를 했죠. 이후 엔화 가치가 시장의 예상과 좀 다르게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긴 했지만 조기에 추가로 금리를 좀 인상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후퇴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짚어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최근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좀 이례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계속 보이게 되면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화 가치 하락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어제는 엔화 약세 흐름이 좀 심상치 않게 되면서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 그리고 금융청이 임시 회의를 좀 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재무관이 회의가 끝난 뒤에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일본 정부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She says US CEOs should invest in China. Economy hasn't peaked. 이 시간에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 시진핑 주석과 US CEO들, 그러니까 CEO들의 회동이 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의 낙관론을 설파를 하면서 양국 간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는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과거에 있었던 이 중국 붕괴론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또 지금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이 중국 정점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라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외신들은 이번 회동이 중국 투자를 줄이는 미국 기업들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평가를 좀 했는데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 그리고 협력에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CEO들과 회동에서 있었던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 관련된 기사인데요. Revises outlook on 5 regional US banks to negative.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미국 지역에 있는 지역은행 5곳에 대해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하향 조정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요.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었다가 지금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S&P의 이번 강등 조치가 지역은행 건정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재점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날 있었던 등급 전망 하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좀 경각심을 갖게 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이후 약 1년 만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행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예금 유지 비용 상승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또 1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옐런 장관 관련된 기사 보실 건데요. Yellen says China's green energy industry is distorting global prices.
어제 있었던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에 중국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이 세계 시장, 특히 이 프라이시스 가격 부분에 있어서 왜곡을 좀 하고 있다라고 직격을 날렸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또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또 이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고요. 실제로 중국을 좀 보면 현재 전기차,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가파른 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됐던 전기차 약 60% 정도가 중국산으로 집계될 정도로 이른바 그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법을 내놓고 있고 또 반도체 법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니 계속해서 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4월에 방중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2%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비아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3.4% 정도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중국 비아디가 작년 한 해 동안 납품 증가에 힘입으면서 한화로 약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비아디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화로 약 5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2022년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비아디의 작년 총수입을 보자면 한화로 약 112조 원, 2022년 대비해서는 42%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올해 초반의 실적이 사실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춘제 영향 때문에 비아디의 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11% 그리고 6%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계속해서 이번 1분기에도 우위를 점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밈 주식 함께 좀 차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레딧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규장에서는 11% 넘게 빠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밈 주식 중 하나가 게임스탑인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15%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트럼프 관련주이죠. 트럼프 미디안 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밈 주식들에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종목이 레딧이었는데요. 상장 첫날에는 48% 정도 급등한 후에 조정을 좀 거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표적인 밈 주식 중 하나 게임스톱은 현재 시간 25일 기준으로 15%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짚어드린 종목이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회로 상장한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주식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이른바 콜옵션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옵션 거래량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JP모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옵션 거래 중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S&P 500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밈 주식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다만 밈 주식의 과도한 변동성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밈 주식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이 극심한 변동성까지 함께 고려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는 아마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0.8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엔스로픽에 대한 투자가 총 40억 달러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엔스로픽의 지분 일부를 소유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NBC 기사에 따르면 이번 투자가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있었던 이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부 투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엔스로픽과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10만 전자, 22만 닉스 상승세 이어갈까?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아쉬운 것 같거든요. 기사 제목처럼 10만 전자, 22만 닉스 상승세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79,800원 이렇게 종가 네, 끝났는데 맞습니다. 시간외에서도 79,900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100원의 의미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워낙 또 8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죠. 그 이제 코로나 초기 국면에 9만 원까지 한번 갈 때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마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지금 예전에 이제 하이닉스만 올라갔죠. 올해 보면 삼성전자는 올 초 가격을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뭐 둘이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모든 전문가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했지만 투자할 곳이 사실은 큰 섹터 중에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전력망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반도체랑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쪽에 대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엄한 데 가서 놀지 말고 반도체는 이미 좀 사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없이 좀 홀드하셔도 아마 올해 이제 연말쯤 되면 뭐 조금 더 엄청난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포트에 좀 담아둬야 한다라고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키워드 좀 함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약간 투자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한데 삼성전자는 이제 HBM3를 뭐 이제 퀄컬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지금 납품을 하냐 못하냐를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당연히 될 거고요. 네, 그건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칩셋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사실은 그 GPU도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조립도 하는 회사가 사실은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인데 이 TSMC의 견제가 그동안 좀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수율 문제는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방식도 바꾸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젠슨 왕이 이제 삼성전자를 언급했다는 거는 쓰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다리면 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 외에 더 강한 무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파운드리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TSMC, 삼성전자, 이제 시작하는 인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를 놓치고 갈 수는 없고 하이닉스는 지금 HBM으로 굉장히 이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미국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면 SK 하이닉스도 뭐 사실은 이제 날개를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JP 모건에서 지금 오기 전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걸 봤는데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원래 TP를 이렇게 과감하게 올릴 땐 또 올리고 안 올릴 땐 또 되게 냉정하게 안 올리는데 물론 이제 거기 계신 애널분들이 사실 한국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6만 원까지 올렸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너무 지겹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걸음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AI 반도체 시장에 지금 우리가 쓰고 이제 막 나와서 뭐 오픈 AI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쓰시지만 이게 지금 LLM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한 10%, 15% 정도밖에 개화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제 추론형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1 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추론형 반도체 쪽으로 지금 흔히 이제 NPU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추론형 반도체인데 학습형 반도체보다는 좀 라이트하고 가벼우면서 조금 더 보급형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소비자 단에서 쓰기 쉬운 반도체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이 나오는 반도체들을 생산해내는 건 결국엔 삼성전자가 그중에 일축을 담당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장비 회사들까지 뭐 소재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붐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반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시크리컬 사업이라 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이렇게 주기를 탄다, 팔렸다, 안 팔렸다, 뭐 PC가 많이 팔렸다, 휴대폰이 많이 팔렸다, 안 팔렸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제는 성장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당분간은 이게 안정되게 AI 산업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성장 섹터로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좀 특히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는 건 상징적인데 막상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뭐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아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수익이 별로 안 났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이제 소부장들이 아마 좀 더 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신규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성격이나 이제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신데 주식시장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셔서 둘 다 사셔야 됩니다. 아, 두 종목 모두 다요? 네, 그냥 뭐 내가 주식을 좀 하겠다, 이제 반도체를 사겠다라고 하면 두 종목 나눠서 이제 골고루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증시에 조금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금액이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반도체 장비 쪽이나 소부장 쪽도 여전히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시총이 11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어떤 기사도 안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장비주 중에 10조 넘은 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완전 체질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예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는 주로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했고요. 그 중에 하다 보니까 좀 쉬운 뭐 세정, 뭐 그다음에 후공정단의 일부, 검사 장비 이런 거 중심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많이 짜져 있는데 이런 쪽도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장비를 그쪽에서 오히려 갖다 써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파운드리에서 가장 1위로 앞서고 있는 전 세계 1등인 TSMC도 우리나라 장비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SMC 쪽이라든지 TSMC와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러니까 그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 오사트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ASE라든지 뭐 암코 같은 회사들 1, 2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 하나마이크론에 비하면은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 잘 찾아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TSMC까지 나가 있는 장비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맏형이 좀 잘 가준다면 그 훈풍도 이제 소부장단이 좀 같이 받아갈 수 있게 될 텐데 그럼 전반적으로 수혜 섹터를 좀 보자면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보면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주가가 그동안 좀 정체돼 있었거든요.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MPU 사업 이제 그 학습형 추론형 반도체를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 후공정을 결국엔 수혜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한미반도체 관련 한미반도체라든지 지금 SK 하이닉스 양으로 들어갔던 회사 장비주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죠. 그쪽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가 뭐 20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한미반도체도 충분히 더 여력은 있다. 그럼 지금 좀 비싸 보이지만 조정은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TSMC도 납품을 지금 준비 중이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프로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뭐 아까 말씀드렸던 AS 이런 데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단으로는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SNS텍 같은 회사들도 지금 전공정, 뭐 그다음에 소재 이런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TSMC 납품을 준비하거나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른 한미반도체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뭐 거의 안 올랐습니다. 테크윙은 뭐 지금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은 좀 당분간은 좀 뭐 들어가시면 좀 힘드실 것 같고 그쪽은 검사 장비로 약간 독보적인 HBM 관련된 장비를 갖고 있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쫓아가기는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한미가 조정받을 때, 뭐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쉬었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반도체 관련주들 좀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주로서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컴, 하나마이크론 등등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어제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뭐 이런 우리가 보통의 지분 취득이라고 하죠. 임직원이라든지 소득주주라든지 뭐 이런 특정 인원들의 지분 취득 공시가 나와주면서 이 기업의 지분 획득 뭐 이런 것들 좀 나와준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는 좀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적인 부분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의 종목들이 시간에 움직이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에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이 좀 첫 번째로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광명전기. 뭐 현재 전체적으로 뭐 봤을 때 차트도 뭐 그렇게 뭐 많이 상승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바닥을 가지면서 반등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 마감하고 나서 어떤 공시가 나와주느냐 아까 얘기했던 지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이 소유 주식수 변동에 따른 이런 공시가 나와주는데 직전 보고서에서는 이제 없던 지분이 이번 보고서에서 15%의 지분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기업에 대한 15%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해당 기업이 뭐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꾸준한 실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모르는 어떤 부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시간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다시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뭐 최근에도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나타냈죠. 뭐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AI가 붙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근 시장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AI 이슈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뭐 또 지분 취득 공시가 이 아까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광명전기에 대한 지분 취득 공시였다라고 하면은 폴라리스 AI는 뭐 폴라리스 AI가 아니라 폴라리스 AI라는 기업이 폴라리스 헤어테크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의 주식의 47%의 지분을 취득했다. 라는 공시가 나와 주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반사이익이 나와줬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뭐 인공지능 AI 모멘텀으로 3,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폴라리스 헤어테크라는 이 기업의 기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시너지 효과와 함께 이 신고가로서 넘어가줄 수 있는지 과거의 고점대 4,000원대로 끌어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보시면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동성케미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동성케미컬이라는 종목은 이제 과거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생분해성 구급품을 개발하게 되면서 거기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시간에 움직여줬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모멘텀은 과거의 이슈였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이 시간에 매수 흐름이 나와준 게 아닐까, 오늘장의 시간에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뭐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을 지금 근 한 3년 정도 만들어가고 있죠.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다가 돌파가 나와주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파 구간에서의 최대 거래량도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103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해당 구간 늘 비슷했어요. 과거 자 보면은 이 5,000원 구간대 있던 구간에서 과거에도 저항대에서 이제 거래 터트리고 죽고요. 자, 이번에도 거래 터트리고 죽는데 뭐 하고 있다. 자, 과거에는 다이렉트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제장에 뭐 하고 있어요. 이 5위평이라고 하죠. 5위평을 타고 가서 저기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급등주들의 이 언제 죽느냐를 봤을 때 5일 이동 평균선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통 죽지 않는다, 이탈하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대를 터치하면서 지금 죽지 않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케미컬이라는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좀 시간에 흐름이 좀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사실상에 뭐 지금도 신고가로서 지금 쏴주는지, 지금 뭐 월봉상 봤을 때도 이미 신고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로 어디까지 갈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가 동시에 사실 이 신고가 구간에서는 좀 신고가 패턴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시간에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공시를 내놓은 게 다음 타깃으로 고용한 치료제를 좀 찍었다. 여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과 희망으로 간다라고 하죠. 꿈과 희망으로 가는 이 제약바이오인 만큼 또다시 뭐가 나왔어요. 독점에서의 꿈과 희망을 넣어주는 그래서 고용암 치료제로서의 점찍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다 보니까 또 시간의 수급이 강하게 달라붙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MB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차트적으로도 지저분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종목이 시간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게 없고 이 종목이 뭐 굉장히 이것저것 더럽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 간의 기업 아니면 뭐 투자자 간의 뭐 이런 주요 임원 간의 뭐 과거 뭐 누군가의 이런 소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소에 대한 것들이 뭐 사실 뭐 좋게 해결이 되었는지 소 취하가 이제 대다수에 걸려있던 소가 취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기업이 이런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시선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자, 그에 따른 수치화에 따른 앞으로의 기업적인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보면서 시간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을 우리가 좀 찝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성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도 반등이지만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이제 이 박스권대를 만들어주고 상승할 수 있는 아까도 이제 박스권대에서 거래량을 터치면서 돌파 시세가 나와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동성 케미컬이라는 종목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방 시세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방 시세를 기대도 쉽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에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분 취득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개별 이슈적인 모멘텀을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동성케미컬 함께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재도 물론 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함께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급락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또 하락했던 종목들 대다수는 또 재미있는 게 이 제약주 위주의 하락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는 제약주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제약주를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약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약주가 그냥 전체적인 하락 위주의 종목들이 제약주였을 뿐이지 제약주가 상승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를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의 공시가 이 하락률 상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시간의 이 뉴스나 보면은 오늘 어떤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하락률 상위에 이제 포함되게 되면서 어제장의 급락 차트적으로 봐도 어제 한 10% 정도밖에 사실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 하락률 상위에 이제 포착이 돼버리면서 아무래도 이 상위에 있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들에게 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런 공포감에 따른 이 하락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프롬바이오는 사실 저는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자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지 빼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프롬바이오가 왜 하락을 했을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근거를 들 수 있는 거는 최근에 구간에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따라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롬바이오가 이제 무상증자가 이제 진행을 과거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증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1,4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무증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이 리스크로서 물량에 따른 리스크로서 이제 개수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로서 이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경고가 이제 종목 지정 예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이 급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투자 경고될 거다 이런 지정 예고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도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또 하락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또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 치료제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FD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자료를 발표를 하면은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을 이제 무너뜨린 게 뭡니까? 이제 이 자료가 부족하다, 자료 보완해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테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감사 보고서가 아쉽게도 한정이 있었습니다. 한정이. 그러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 한정에 따른 이 하락 리스크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제일 좀 주의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천당 제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소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도 너무 많이 했고 투자 경고 지정이라든지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제한이 생긴 만큼 괜히 잘못 접근하셨다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상승폭을 되찾는다라고 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종목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장에서 삼천당 제약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여덟 시 반 찾아오는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SK 하이닉스, 펀더멘탈 LS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좀 볼까요?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여기 차트 안에는 전체적으로 D램 전 세계 3위 업체까지 넣었습니다.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순서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SK 하이닉스 최근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목표가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그렇게 안 움직이던 주식이 지금 8만 전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다른 점은 SK 하이닉스는 순수한 반도체 업체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뭐 D램, 낸드, 반도체, 비메모리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휴대폰도 있죠. 통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업 부분에 연유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PBR을 제가 봤더니 거의 5배 이상 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D램으로 봤을 때는 뭐 3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PBR을 지금 5배 이상으로 이렇게 준다 상당히 높게 주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는 그 SK 하이닉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PBR이 지금 1.9배, 2.0배 이 정도 와 있고 삼성전자는 1.4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밸류에이션들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가운데 우리 쪽도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비교해서 볼 때는 조금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회색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23만 원 목표가가 국내 증권사에서는 나왔습니다. 자, HBM 관련주 계속 질주하고 있죠. 한미반도체 뭐 계속 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HBM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AI 반도체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도 좋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아주 순수 반도체 주식이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도 괜찮고 수요도 특히 HBM 쪽에서 괜찮다. 이미 조금 납품을 하고 있다. HBM3 2죠. 엔비디아한테 좀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들어가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온전히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전체로 봤을 때도 24년 영업이익을 거의 13조 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금년 한 20%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영업 적자가 7조 7천 이 정도 됐던 SK 하이닉스인데 금년에 벌써 13조 원으로 확 이렇게 틉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이로 거의 20조 원의 영업 손실 이익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그중에는 이제 ASP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고평가 손실로 많이 쌓았던 게 이제 재고평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은 영업이익률이 20%,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네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봤더니 30%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 26년에는 조금 내려가는 다시 이제 다운사이클로 보는데 어쨌든 25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는 가고 있다. 그래서 피크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PER이나 PBR을 다시 봐야 되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 갈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입니다. 바로 이 회사가 23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1분기에도 계속 괜찮을 거다.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고 HBM3E 이미 8단은 출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레거시, 그러니까 기존의 D램이나 낸드 이쪽에 또 계속적으로 수요가 조금 좋아지면서 업황 자체가 좀 턴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입니다. 최근에 여기 지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있고 23년도에 대비해서는 확연히 지금 올라와 있는 영업이익률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30%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증권사들 리포트가 많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1월 초에 12만 9천 원 하던 게 지금 벌써 18만 3천까지 이렇게 찍고요. 지금 거의 20만 원 계속 얘기하고 있고 22만 원, 23만 원 뭐 계속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매 잔고율 보니까 0.3%고요. 급격하게 공매 잔고가 줄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이렇게 산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중에 일부는 이 공매 잔고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숏 커버하는 바이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이미 밸류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 여러분도 관심이고 저도 관심인데 두 회사를 볼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PER을 보고 따라갈 거냐, PBR을 볼 거냐. 세상은 PER을 많이 얘기하지만 IT 이렇게 상당히 어떤 때는 7조 7천까지 영업 적자가 나왔다가 어떤 때는 13조 원까지 이익이 나왔다. 출렁출렁합니다. 되게 이렇게 시클리컬, 경기 순환적이다.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PBR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PBR 하단이 어디고 PBR 상단이 어디다. 이거를 좀 잘 보면서 따라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상단은 돌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물도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내년 거 12개월 이제 앞으로 보는 거니까 내년 3개월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14.1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내년만 25년만 온전히 보면 한 10배 정도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25년 피크를 보면서 가고 있다. 약간은 현재는 낮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더 높습니다. 16.9배 이런 상황입니다. PBR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1.9배 아까 제가 마이크론 얘기할 때 5.0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 삼성전자 1.4배 좀 많이 더 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퓨어 순수 그 반도체 주식을 보실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맞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쪽에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시스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렇게 높지만 주가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고 이쪽 자꾸 높은 쪽으로 붙으려고 하면서 SK하이닉스 20만 닉스, 22만 닉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목표가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다. 컨센서스로 봤을 때 이미 20만 원 근처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8%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진 SK하이닉스 센티멘탈 주식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LS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죠. 전력 인프라주 강세인 거 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LS 일렉트릭도 뭐 최근에 주가 좋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S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적정가를 1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뭐 업황 좋아지는 것도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구체화될 수 있다. 보유 자사주 15%나 있네요.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다. 이 점을 힌트로 좀 받으시고요. 자, 유진에서는 한국전선업의 넘버원이다. 전선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기관이 매수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외국인도 가담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를 했을 때는 위쪽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뭐 중전기 부분에서 잘 받은 때가 없어요. 근데 위쪽에 이미 많이 와 있으니까 리레이팅은 된 거는 맞다. 그러나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PER, PBR이 여전히 좀 낮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꼼틀을 하네요. 조금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LS는 목표가 대비 10% 정도 상승 여력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SK 하이닉스, 펀더멘털로 LS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 연착륙 기대감 속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했고요. 오늘의 일면에서는 10만 전자, 22만 닉스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LS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